안녕하세요. 이후여성원 대표원장 이유정입니다. 국내 여성 약 75%가 경험했다고 응답한 질염, 여성의 감기라고도 불리는데요. 오늘은 그 질염의 원인과 예방, 치료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의 자궁과 외부를 연결하는 통로인 질에 생기는 염증을 질염이라고 합니다. 장에 생기는 염증을 장염, 폐에 생기는 염증을 폐렴이라고 하죠.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세균, 곰팡이, 바이러스 등에 의한 질 내부의 염증 상태를 말합니다. 질염은 원인 균과 개인의 면역 상태, 민감한 정도에 따라 환자분이 느끼시는 불편한 정도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무증상 감염인 경우도 있지만 겹해 증상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지 자가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분비물의 양이 많아지거나 색이 달라지거나 또는 냄새가 날 때, 가려움, 따가움, 붓기가 있을 때, 관계 시 불편감, 통증이 있을 때, 관계 후 출혈이 있을 때 질염을 의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질염의 원인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째, 원인이 되는 균이 확인되는 특이 질염. 둘째, 특정 원인균이 증명되지 않은 비특이 질염. 셋째, 질 내 이물질입니다. 이 중 특이 질염은 다시 두 가지 경우로 나뉩니다. 외부로부터의 감염된 균에 의한 경우, 쉽게 말해 성관계로 전염되는 경우가 있고요. 내 질환에 함께 살아가던 공생균이 면역력 저하로 인해 100배 이상 증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쉽게 말해 잠 못 자고 피곤하고 스트레스 받을 경우에 질염에 쉽게 걸리게 되는 경우입니다. 원인이 되는 균을 확인하기 위해 외음부를 눈으로 살피고 기구를 이용해서 질 내부와 경부 상태를 확인하는데요. 균 정밀 검사 STD와 균을 약 5일 동안 기르는 균 배양 검사가 있습니다. 이거 진료실에서 정말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인데요. 저 질염인데 그러면 무조건 성병인가요? 많이 질문들을 하세요. 걱정도 많이 하시고요. 정답 먼저 말씀드리자면 X입니다. 질염은 크게 성병인 질염과 성병이 아닌 질염으로 나뉩니다. 질염균 이름이 많이 어렵지만 예시를 들자면 칸디다, 가드넬라, 마이코플라즈마 호미니스, 유레아 플라즈마 파분균은 성병이 아닌 질염균이고요. 메독, 클라미디아, 임질, 트리코모나스, 마이코플라즈마 제니탈리움, 헤르페스 등은 성병인 질염에 해당됩니다. 일단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진단입니다. 균에 대한 진단 없이 치료를 하는 건 맨땅에 헤딩하는 격입니다. 질염의 원인 균에 따라 치료 항생제가 다 다르기 때문인데요. 균을 잘 찾아내 그 균만 타겟해서 치료를 해야 빠른 시간에 치료도 잘 되고 항생제 내성의 위험도 적습니다. 성병인 질염균은 파트너와 함께 치료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파트너의 진찰, 검사, 치료, 3주 이후 균 재검 시까지의 관계 피하기, 이 항목들이 항생제 치료만큼 중요하겠습니다. 네, 있습니다. 항생제 치료 외의 치료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크게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질 내 소독 처치입니다. 염증성 분비물의 물리적 제거로 증상을 완화하고 크리노산 적용으로 질 내 약산성 환경을 유지해서 재발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연고치료입니다. 외음부 피부에 염증을 동반했을 시 따가움, 가려움 등의 증상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은 악화 요인 확인 및 제거인데요. 예방과 재발 방지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만큼 뒷부분에서 따로 설명드려 볼게요. 네, 맞습니다. 성병인 질염균은 관계 중 성기삽입뿐 아니라 타액, 피부, 분비물 접촉을 통해서도 전파될 수 있습니다. 원인 균마다 전파 경로가 다 다르기 때문에 꼭 담당 선생님의 상담을 받으시길 권고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첫 번째, 가입력에 영향을 주는 질염균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성병균인 클라미디아에 의한 골반염은 나팔관 운동성의 저하로 난임의 흔한 원인이 됩니다. 두 번째, 임신 중 몇 가지 균 감염은 조산, 조기 양막 파수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특히 세균성 질염은 조기 진통, 자궁 내 태아 감염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임신을 확인한 다음 균 정밀 검사를 꼭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또 임신 중에는 면역력이 많이 떨어지므로 곰팡이성, 세균성 질염이 산모의 약 70%에서 보고될 정도로 흔하게 발생합니다.
운동 자체보다는요, 특정 상황은 꼭 피해 주셨으면 하는 게 있습니다. 운동에 따라 다르겠지만 운동하면 보통 타이트한 하의를 입고 땀을 흘리는 모습이 상상되시죠? 고온 다습한 환경은 균이 번식을 잘하는 최적의 조건입니다. 제 환자분들 중에 직업이 필라테스 강사이시거나 아니면 수영 강습을 받은 이후 물놀이 다녀온 이후 세균성 곰팡이성 질염이 재발되는 경우가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질염 치료 기간에는 수영, 물놀이, 운동 중 타이트한 하의 착용, 운동 후 사우나는 모두 꼭 피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혹시 놓치고 있는 원인균이 없는지 다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인균에 따라 치료약뿐 아니라 관리 방법이 달라지는데 내가 맨땅에 헤딩하고 있지 않았는지 꼭 확인해 봐야겠어요. 두 번째는 합병증 여부의 확인입니다. 지속된 질내 염증으로 인해서 자궁 경부, 자궁 내막, 나팔관으로 염증이 타고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를 골반염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골반염 등 합병증이 없는지 초음파와 진찰로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악화 요인을 제거하고 확인하는 것인데요. 바로 뒤에서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질염은 증상 자체로도 삶의 질을 떨어뜨리지만 6개월 이내에 약 50%까지도 재발률이 보고될 정도로 흔하게 반복되고 만성화되기 때문에 일회성 치료가 아닌 예방과 근본적인 관리가 더 중요하겠습니다. 아래의 5가지는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1번, 면역력 떨어지는 상황을 피해야 합니다. 제가 질염 환자분들께 진료실에서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는데요. 나가실 때 잘 쉬세요, 잘 주무세요 항상 말씀드리곤 합니다. 그만큼 충분한 양질의 수면과 휴식이 질염의 치료에 있어 중요하겠습니다. 2번, 성병인 질염의 경우에는 콘돔 사용으로 파트너 간의 핑퐁 감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3번, 습한 환경을 피해주세요. 고온 다습한 환경은 균이 증식하기 좋은 최적의 환경입니다. 샤워 후 외음부를 바람을 이용해 건조해 주시는 것도 좋은 예방 방법입니다. 4번, 스키니진, 레깅스, 수영복, 땀복과 같은 꽉 끼는 의류의 착용은 최소화해 주시고 통풍이 잘 되는 면 소재의 속옷으로 변경해 보시기를 권고드립니다. 5번, 질 유산균의 꾸준한 섭취 또는 유산균 질정이 도움이 됩니다. 질 내 유익균인 유산균이 죽으면서 유해균이 잘 증식하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이는 질염의 재발, 만성화의 흔한 원인이기 때문에 이를 교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질염의 증상, 원인, 치료와 예방 관리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질염이 의심되는 증상이 있으면 방치하시지 마시고 꼭 산부인과에 내원하셔서 적절한 진단과 치료에 대해 상담 받으시기를 권고드립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